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지난 6일에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개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제77주년 광복절이었던 어제 이 광화문 광장 남단이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허.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이 어제 정오 무렵부터 이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1천만 국민대회를 연 건데요. 동화면세점 앞부터 대한문 앞까지 인도와 또 세종대로 6개 차로 광화문 광장 남단 일대가 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는데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광화문 광장 재개장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게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집회 신고 장소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남측 일대에도 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결국 이곳에서 미신청 집회를 하게 된 셈이죠. 네. 이 경찰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흩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광화문 광장 집회와 관련해서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진보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냐라면서 집회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네. 또 또 한편에서는 또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인데 휴식을 취하러 온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팽팽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무 엄청 심었던데요, 여기. 네, 그렇더라고요.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높이 하면 집회 열고 싶어도 나무에 다 가려져 갖고 이런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네. 아무튼 그나저나 재개장 이 광장을 처음으로 집회로 해서 한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해야 했던 사도광산 아실 겁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90년대에 이 사도광산이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지역 사회가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 끌려왔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유족들을 30여 명이나 발굴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호, 네. 이 가운데 14명은 후생연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그 가입 사실이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일본 니가타니시 사회보험사무소가 지난 1995년에 충남 청양군에 사는 윤종광 씨의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 1942년과 1944년에서 45년 사이를 확인해주는 그 답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됐었다라는 뜻은 뒤집어 보면 그 기간에 사도광산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렇죠.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가 되는 거겠죠. 이 1990년대 당시에 지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사도시의 시민들이 직접 이런 증거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미쓰비시 광업 사도광업소가 만든 조선인 연초 배급 명부, 그러니까 담배를 배급했던 그 명부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한국에 무려 3번이나 방문을 해서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피해자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명부에는 조선인 4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 이동 상황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윤종광 씨를 비롯해서 14명의 조선인들의 후생연금보험 가입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일본 시민들이 직접 확인한 이러한 사실이 강제동원 실태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쉽게 예, 표현해서 뭐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일은 같이 해야 하니까 일부터 하고 폭행 문제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이 순서는 반드시 좀 바로잡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뭐 해봅니다. 이제 그 경축사에 이제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네.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 어떤 문구가 좀 약간은 좀 유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 평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계속해서 대만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달 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어제도 중국이 대만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합동 순찰 실전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7차례나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마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상하원 의원 5명이 그젯밤에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어제 오전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의원단의 방문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연합 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대만 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네. 류펑위 중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요.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도발 행위에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직접적인 충돌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예외는 아니겠죠. 예. 최근 한중 외교 수장들의 만남에서도 중국이 사드 문제 다시 좀 꺼내 들었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미중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뭐 거의 살벌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입장과 그러니까 태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되게 국익과 관련돼 있는 네.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잠시 후 바로 저희 본방이 끝나자마자 네.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과 또 특별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니까 네, 아주 적절한 거기서, 타이밍이네요. 거기서 좀 자세히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